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가 2배면 일을 2배 할 수 있다. 잠을 좀 더 줄이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포트입니다. 오늘 다룰 혁신 주제는 대한민국 경제체질 혁신과 위기 극복입니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오후에는 수석보좌관 회의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대내외 리스크와 국난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한 이번 회의의 핵심 내용을 7개의 주제로 나누어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먼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란 언제나 닥치는 거죠. 다만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청년들 문제가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기회도 없고, 이 보고자료에도 그런 표현이 있던데, 기업은 경력 있는 청년들을 요구하고 청년들은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다. 사실 경력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면 그 부분은 국가 공동체가 사실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잘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 겪지 않고 또 희망적인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헌법 제93조에 근거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이 회의는 총 29명의 자문위원이 위촉돼 5개 분과로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 과정에서 청년들이 기회를 잃고 고통받고 있다며 수십 년간 이어온 과거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대한민국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구구조 변화 등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국가 공동체가 나서서 단기, 중기, 장기적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회의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중동 사태와 에너지 위기였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는지 한번 보시죠. 오늘 발표하실 때 좀 자세히 빼먹지 말고 시간에 좁혀서 대충 넘어가거나 중간 생략하거나 하지 마시고 준비한 내용 충실하게 다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경제 전략 어디서 출발할까요? 정부 주도, 요소 투입 중심, 패스트 팔로우 전략. 이제는 민간의 혁신 주도, 질적 성장, 그리고 나머지는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할 시간도 안 하고 지금 넘기고 있잖아요. 특히 좀 말씀드리고 내 이럴까봐 제가 미리 얘기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정성 들여 준비하신 건데 천천히 자세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보지도 저희 못합니다. 자문위원님도 40개 이상의 에너지 자산이 손상됐다고,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주 휴전 기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에너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호르무즈가 지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열리는 즉시 유조선을 투입해야 됩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와 같은 나라들은 원유 확보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번 사태는 인프라 자체가 파괴됐다는 점에서 과거 석유 파동보다 심각하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가 현실화된 만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석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기간을 에너지 확보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했습니다. 호르무즈가 열리는 즉시 유조선을 투입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등에서 원유를 확보하고 러시아산 및 이란산 원유와 LNG를 긴급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올겨울 원전 가동을 위해 정비 일정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고 설계 수명이 끝난 원전도 계속 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는 단계적으로 철회하되 취약계층은 별도로 지원하며 중동산 원유에 최적화된 정유 설비를 다변화하는 한편 AI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 기술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다음 주제에 앞서 한국 경제 전체적인 구조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현장 한번 보시죠.
그리고 오늘 회의도 아마 90분 뭐 이렇게 예정돼 있을 텐데 제가 점심 일정 좀 지금 일어났으니까 충분히 토의하고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상으로 수도권에서 먼 지방은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일종의 거리에 따른 난방 한계선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려면 소멸을 막을 수준의 대규모 종합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의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고용 형태 불문하고 폭넓게 보호하고 이직 사유 불문하고 모든 실업자에게 경력 이동의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노동에 대한 규제도 우리가 이념과 가치나 아니면 이런 데 너무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수당을 안 주니까 다 권고사직하잖아요. 다 정상적으로 하자고요. 먼저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집권하기 전에 인터뷰 때 약속해 주신 금융시장에 대한 공약을 거의 100%다. 초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한 1,500만 우리 투자자들의 공통된 생각이고 이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산업 금융 쪽으로 자금을 활용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장기 투자를 하려면요 해당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돈 버는 사람도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고 근데 지금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고 그래서 이 역진성이 있어서 언젠가는 한번 이 거래세하고 양도세를 같은 수준에서 좀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제 내용이 참 다양합니다. 지역 문제, 또 노동, 금융시장, 부동산, 주식시장 등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제는 노동정책입니다. 회의에서는 현행제도의 맹점들이 세세하게 지적됐습니다. 우선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만든 비정규직 2년 사용 제한이 오히려 2년을 채우기 직전 해고를 유도해 단기 고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고용일수록 더 높은 보상을 받아야 합리적이나 현실은 정규직이 보호와 높은 임금을 독식하고 무기계약직 등은 임금만 줄어드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자발적 퇴직자에게 실업수당을 주지 않아 권고사직으로 위장하는 꼼수가 남발되는 현실도 지적됐습니다. 정부는 고용 형태나 이직 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실업자에게 경력 이동의 발판을 제공하도록 제도를 실용적으로 업그레이드할 방침입니다. 네 번째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들이 과도하게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과거 규제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현재는 공시지가 합산 15억 원 이하 1%, 45억 원 이하 2%, 45억 원 초과 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종합 투자와 병행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의 과표 구간을 조정하거나 범위를 축소하는 등 규제 기준을 대폭 강화해 자금을 산업 분야로 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 금융시장 활성화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묶인 자금을 산업과 금융으로 환류시키기 위해 주식시장 장기 투자자에 대한 배당 인센티브 도입이 논의됐습니다. 천만 투자자들의 공통된 생각인 만큼 지배주주에게만 혜택이 쏠리지 않도록 소액주주 중심으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손절매를 해도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해 투자를 위축시키고 역진성이 있는 현행 주식거래세를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이익을 본 경우에만 내는 수준으로 개편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오전에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있었고 또 오후에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더군요. 국정의 속도를 2배로 올리면 9년 2개월이 남는 거죠.
하기 나름이다.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속도를 좀 배가해야 되겠습니다. 이 회의에서도 중동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6번째는 외교 안보 대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릴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한 귀환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남은 임기 4년 1개월 동안 국정 속도를 2배로 올리면 9년 2개월을 일하는 것과 같다며 공직자들의 속도감 있는 대응을 독려했습니다. 마침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란 외교장관의 전화통화가 이뤄졌으며 이란 측은 한국의 휴전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안 논의를 위해 이란에 특사를 파견할 예정이며 이란 측 역시 합의 준수를 전제로 세부적인 협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주제입니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달러를 강제 매각할 것이라는 등의 허위 정보가 우후죽순 퍼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 상황의 가짜뉴스 유포를 반란 행위로 규정한 지 이틀 만에 경찰청은 서울, 경기 남부, 광주, 경남 등 4개 시도 사이버 수사대에 총 16명 규모의 분석팀을 신설했습니다. 국민 불안을 키우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구현철 경제부총리의 고발에 따라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해 최초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은 에너지, 노동, 부동산, 금융부터 안보와 사회 질서까지 대한민국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논의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계기가 국민의 고통을 덜고 희망적인 미래를 여는 실질적 기회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더 리포트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